지금 이 시간은 그러면 특정 작물별 계량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특정 작물별. 네. 예. 지금 우리 여기 키우시는 분이 벼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대추, 마늘. 대추, 그 다음에 토마토, 여기다가 콩, 그 다음에 상추, 상추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 콩, 그 다음에 토마토가 아까 뭐 한다 그랬죠? 파프리카. 파프리카. 네. 그 다음에 콩파. 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농사. 고추. 고추, 마늘, 마늘, 호두, 호두, 호두. 호두나 호두나 뭐. 호두. 사과, 자두. 포도. 브레이크. 호두. 자두. 자두. 칠판이 부족한 관계예요. 여기까지. 호두는 아까 쓸 수 있어요. 포도요. 포도. 아이. 그게 제일 어려운가 봐요. 자꾸 뺐어. 자, 자생지를 첫 번째 고려를 해야 돼요. 자생지에서 알칼리 자생지냐 아니냐는 자생지에서 토양이랑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생지가 알칼리냐 아니냐는 걸 봐야 돼요. 벼는 알칼리가 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산성. 자, 물이니까 산성일까요? 산성. 산성? 네. 알칼리. 산성? 알칼리. 산성. 제가 일까요? 이러면 거의 아니라 그랬죠? 네. 자, 그럼 벼는 세모로 해놓고, 자, 대추, 콩, 상추는 알칼리일까요? 아닐까요? 자생지가 산성도 나왔고요. 자, 콩은 알칼리. 네. 자, 토마토, 파프리카, 콩, 파 중에 자생지가 알칼리 토양인 애가 뭐 있을까요? 파 맞습니다. 자, 콩이다 그랬죠? 토마토, 파프리카는요? 알칼리 토양대예요. 고추는 어디에 속해요? 알칼리 토양대입니다. 사실은 세모로 가는 게 좋아요. 알칼리인데 어느 정도는 중성에 가까운 R, 산은 X, 얘도 중성, 대추도 중성. 자, 그 다음에 마늘은 알칼리일까요? 뭘까요? 네. 파, 마늘 다 알칼리예요. 호두는요? 호두, 알칼리, 찍는 분위기. 사과. 사과는 산성. 산성. 아니 알칼리. 죄송해요. 자두. 그것도 몰랐네. 자두요. 뭘까요? 과일은 다 알칼리로 하고. 네. 포도는요? 알칼리. 네. 왜? 유럽에서 알칼리 토양대에서 재배되는 거잖아요. 벼는 산성이 아니고 사실은 알칼리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 알칼리가 물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벼는 염수 쪽에 가까운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염수에 가까운 곳. 그래서 염수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계속 매년 대부름마다 불을 질러야 돼요. 땅에다가. 바닷가에서는 불을 안 질러도 돼요. 왜냐하면 소금물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알칼리 순대 뭐냐면
농도의 삼투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닷물은 삼투압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탈수가 돼서 그런 거지. 기본 성질은 알카리이네요. 기본 성질 자체는. 잘만 맞춰주면 네. 자, 우리가 사용되는 배양 소재 중에서 숯, 재, 그다음에 수피,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목초에. 30분입니다. 기온은 섭씨 2도이며 최저 온도는 자, 섭씨 그러면 2도, 최고 온도는 벼 섭씨 5도. 에서 오늘은 중성과 알카리 쪽으로 가장 접근되는 다음은 구글에서 제보받은 오늘의 강 선생님, 뉴스입니다. 거. 검찰, 법무부 직제개편안의 전담부서 조치원회, 경향신문, 이건가? 하는 아닌데? 17회의 첫 금통위, 뭔데요? 1.25% 금리 동결 유령, 아이고 제거 동아일 네. 1레고 같구만. 세월호 참사 수습. 자, 그러면 벼에서 알카리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소재가 제숯, 수피, 목초액, 그 다음에 활성소금. 어느 거를 넣으면 될까요? 벼라면 다 넣어야지. 다 넣어야 되는데 양을 곱하기 2로 할 소재. 작물별 어느 걸 더 보강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예. 수피, 재, 그러니까 숫재, 숫하고 수피, 목초액. 목초액. 목초에 13. 그렇죠. 1번하고 3번이 보강이 된다면 벼는 토양 계량에서 얘를 양을 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그래서 요거를 더 넣어주면 뭐가 되냐면 간단하게 나머지는 그냥 우리 정해진 공생농법의 매뉴얼로 가요. 그냥 기본 매뉴얼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더 어느 걸 더 보강해 줄 거냐, 내 작물에 따른 부분들을 더 뭘 더 보강해 줄 거냐는 거예요. 대추, 콩, 상추에서 콩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요, 그 1번이에요. 콩은 뭐 그게 그 강낭콩이든 일반 콩. 네, 일반 콩이든 요 세트에서는 중요시 하려고 하면 1번을 보강하는 게 수확량과 관련이 굉장히 더 있는 강의 중입니다. 나중에 통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 파프리카, 콩, 파는 다 뭐예요? 다 알칼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번, 3번 활성소금까지 4번까지를 보강을 하고 이 세트에서는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태운 해서 저기 뭐 폐류 싹이기 때문에 얘는 엄청나게 많은 애가 전체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럼 거기를 보강해 줘야 되는 거야. 이 세트에서는 이 세트에다 이걸 보강해 주면 뭐가 되냐면 부족하지 않아지잖아요. 영원히. 그래서 제가 토마토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수술 좀 더 넣으세요. 조개를 더 넣어주세요. 하는 얘기를 했던 게 왜냐면 그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고추하고 를 키워요. 고추를. 자, 고추 하나만으로는 절대 병을 못 이깁니다. 고추는 뭐냐면 사막성 식물이면서 한초이면서 뿌리를 엄청나게 뻗어나가는 아이인데 사막에는 공생균 체계를 안 갖고 있어요. 사막에는 미생물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미생물 자체가 안 자라는 곳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방어 시스템을 거의 안 갖고 있어서 고추는 무한병에 잘 드는 거예요.
이런 일반 땅에 있는 애들은 항상 미생물하고 공격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얘들은 거의 안 해요. 그 고추 중에서 열대 우림이나 이런 쪽으로 좀 습한 곳으로 온 고추가 있는데 걔들이 남방계 고추들, 필리핀이나 이런 데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고추들은 거의 피의 90% 이상이 남방계 고추로 되어 있는 거고, 북방계 고추들은 뭐냐면 사막성 상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 병에 대한 미생물을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일반 미생물은 차단이 안 되고 부위균주로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공생균주로.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콩과 파예요. 파프리카, 콩파, 고추. 파프리카는 뭐냐면 단맛 위주의 고추. 얘는 오미의 고추. 그러면 얘 역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요? 해류 134. 해류는 5번으로 가자. 1, 3, 4, 5. 마늘은 겨울에 자라요, 그죠? 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얘는 무조건 단식이에요. 자, 단식이니까 마늘은 어떻게 해주냐면, 공생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늘을 심을 때 어떻게 해주냐면, 2개는 붙여요. 2개씩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영양 결핍이 일어나니까 껴주고, 2개는 붙여주고, 이게 마늘 심는 거예요. 마늘을 심을 때 지금 구멍이 뽕뽕뽕 똑같이 나 있죠? 이거는 마늘 수확량이 적어요. 마늘을 2개는 가까이 붙여주고, 다음 칸은 좀 껴주고, 2개는 가까이 붙여줘야지 마늘이 굵어지고 좋아져요. 왜냐하면 뿌리에서 싹 자라면서 유황을 활성화시키는 공생균주가 나오죠. 그 공생균주가 뭐를 하는 거냐면, 둘이 만나면 힘이 어떻게 돼요? 세지죠. 둘이 만나서 힘이 세지고 토양에서 균 같은 걸 이기는 능력이 딱 증가했으니까 뭐냐면 이제는 채들을 키워도 되죠. 마늘이 자라서 다른 뿌리와 네트가 되기 전에는 안 커져요. 계속 뿌리만 뻗어요. 그러다 다른 뿌리와 딱 만나는 순간 마늘이 굵어져요. 그래서 마늘은 2개씩은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가까이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영양 결핍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2줄씩은 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식재 간격을 한 뼘 이상 떨어뜨리고, 붙이는 건 짧게, 나머지는 한 뼘 이상. 그렇게 마늘을 심어야지만 뭐가 되냐면 마늘이 비대해지는 결과가 나와요. 얘들은 혼식을 못하니까 단식을 할 때 뭐냐면 식재 간격으로 혼식을 유도를 한 거예요. 진짜 가르쳐 주셔야지. 지금이라도 하신 게 이게 다행으로 하셔야지. 자, 몇 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얘 아주 대표적인 알칼리 토양이에요. 파미르 알죠? 파미르 공원. 네. 파미르 공원. 파는 뭘까요? 파미르 공원. 파미르 공원. 그냥 이름이 씨. 파예요. 우리 먹는 파. 한국어. 그걸로 하면 총. 한자로 쓰면 총이고, 우리나라로 하면 파예요. 미르는 뭐예요? 미르 예? 강, 하늘, 언덕, 파 언덕. 언덕이니까 영. 총영이라고 하면 뭐냐면 한국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어원 설명. 영어로 들려요, 자빈이? 잠이 아꼈는 총영이 파미르예요. 그 중국 애들은 파미르 공원을 총영이라고 하고,
우리는 파미르라고 해요. 근데 파미르에서 누가 먼저 살았겠어요? 우리가 먼저 살았죠. 한글말을 쓰는 우리가 파미르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파미르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파미르의 주인이 누구야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파민족. 왜냐면 이름을 붙이는 거기서 살면서 우리 땅은 파미르야 하고 붙인 사람이 파미르의 주인이잖아요. 거기가 석회암이잖아요. 두 개에 만나서 올라가는 히말라야 산맥에 조개가 빡빡빡빡 나오는 파미르가 총령 이 파미르예요. 그러면 석회암 땅이에요. 자, 파, 마늘, 부추, 파, 부추 다 뭐를 해야 돼요? 4번 그죠? 1번 3번 아니 4번 1번 1, 4번만 해도 기본 조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냐면 심어놓은 자리에다가 지금이라도 활성소금하고 수술 뿌리세요. 그러면 저장기간이 몇 개월이 아니고 2년씩 간다고. 저장기간이 전혀 달라져요. 그 세모가 중성에 들어있는 네. 알칼리성 빼고 네. 비닐 벗기고. 많이 안 얼었죠. 많이 약해지긴 했구나 올해서. 어, 작년에 안 썩네. 저기 갖고 온 저기 안 그 썩은 것 같아. 마늘인데 제주도 마늘이고요. 작년 언제쯤이야? 작년 재배. 그러니까 지금 말고 재작 아, 년. 1년 된 거네 최소. 2년 이제 거의 1년 8개월 이렇게 된 아이들이에요. 까서 먹어봐요. 2년 됐어요, 그럼. 네. 그러니까 올 보관이 이제 안 봄이 되면 하나 안 나. 올 한 5월 6월 되면 이제 봄 2년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횟수로는 1년 6개월 이렇게 된 마늘이 한 이 번 안에서 묵었어요? 하우스 안에서 그냥 보통은 다 그냥 다 껍질만 껍질만 났거나 썩거나 상해야 되는데 네. 맛을 한번 봐요. 아우 매워. 아직도 맵죠? 네. 저거를 천연물질 추출한다고 저기 갖고 와서 남아서 그냥 냅둔 건데 천연물질 추출할 때 아주 죽도록 맵더라고요. 어우, 매워. 하나만 남았나 봐. 근데 지금 다 따먹어서 그냥 이것만 넣어도 돼요. 먹어요. 다 따먹고 하나는 활성소금하고 순만 집어넣어도 먹어보라잖아요. 뭐냐면 저장 기간이 2년간. 왜냐면 자생지 조건이기 빨리 때문에. 가야 돼. 자생지에서는 1년 안에 그 식물이 죽는다면 종이 보존이 안 되잖아요. 종이 상당히 보존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성분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년 만에 그 수명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 6개월 만에 사라진다고 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잘못 키운 거죠. 아니면 이도 오네.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되고, 호두는 자생지가 어디예요? 호두 키우시는 분 호두의 자생지 중국 나왔다. 그러고 얘기해봐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중국이 아니고 자생지가 어디냐면 물이 흐르는 곳에서 무너미 땅, 물이 넘어오는 땅, 숲에 살드네. 물이 넘어오는 땅이에요. 상류 쪽에 온도가 좀 서늘하고 물이 내려오는 그런 땅.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데 이렇게 가면 저기 그 평창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물들이 확 헤우리치면서 흙들 쌓여 있고 이런 곳이 그 호두나 가래의 자생지예요. 거기서는 뭐가 되냐면 발화를 하고 커요. 연 먹어요. 그 먹으신 분들을 그 저기 안 돼. 엿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애려서 안 돼. 아, 그 과일을 먹거나. 자, 얘는 중성지예요. 그러니 뭐가 크게 없어요. 크게 필요 없어요. 그냥 매뉴얼 원판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얘는 특별히 강조를 안 해도 되고, 사과는 어디 거예요? 유럽종이죠.
유럽은 뭘로 기본 토양이 돼 있어요? 여기서도 석회지대죠. 요렇게 표를 만들고 자두는 어디예요? 자두 모르겠죠. 네. 우리나라 대만이요. 아니에요 그거? 네? 우리나라. 대만 그 찍는 거야? 저기 자생지가 얘도 어디냐면 저기 호두하고 같대요. 그 저기 무너미 땅이에요. 중성지예요. 그런데 중성지를 생각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저기 자두는 어디다가 접을 붙여요? 복숭아. 복숭아에다 접을 붙이죠. 복숭아는 산성에 강해요, 알카리에 강해요, 중성에 강해요. 별로 개의치 않아요. 맛이 특성이 없구나. 별로 개의치를 않아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 요 우리 기본 매뉴얼에 가면 돼요. 포도는 어디 종이에요? 유럽이죠. 그러면 알카리이죠, 그렇죠? 자, 토양 만드는 것에 포인트를 줘야 될 것들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넣고 안 넣고 병을 이겨내는 건 어디에 있냐면 자생지. 내가 어떤 작물을 키우려고 하면 그 식물의 자생지를 찾아내지 않으면 토양 개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자생지는 어서 조사하면 나오는 거야? 힘들기는 한데 조사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무조건. 예. 그래서 충북 진천은 뭐일까? 예? 충북 진천은 뭐일까? 충북 진천은 그 저기 기본적인 모함이 중성토예요. 없어요. 중성토고 진천 지역은 어디 땅이냐면 옛날에 호수 중에서 그 저기 민물호수 진천 이쪽 쪽에 그거였고요. 거기서 열을 많이 받은 곳은 뭐냐면은 초코색이 나오고, 열을 안 받은 곳은 약간 회색이나 흰색의 가는 아주 미세한 토양이 있고요. 그 중에 일부 지역에는 화강암이 있어요. 그래서 진천 지역은 주로 진천의 대부분은 중성토의 옛날 민물호수가 융기한 땅이에요. 그럼 빨간 황토가 많은 거는 주변이 다 빨개. 주변이 빨개요? 적토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초콜릿색이에요? 아니면 그냥 빨간 황토 흙이 많고. 우리 황토흙이 많고 모함은 주변에 사는 주변에 산이 대체적으로 빨개. 주변 산이 빨개? 네. 다음번에 올 때 흙 좀 갖고 와요. 좋아요. 예, 그럼 내가 적토인지 아니면 그 저기 이건지 주변에 흙이 빨개요. 적색이에요. 이 적색은 또 뭐냐면 마사에서도 적색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석회암에서도 적색이 있어요. 적성이라는 동네. 이 충북 단양에 가면 빨간 게 있어요. 근데 성질이 아주 달라요. 마사에서 나온 황토, 적성에서 나오는 이 거기 사람들도 황토를 가는데 걔는 황토 아니에요. 적토예요. 그런데 이 적토는 다 뭐가 만들어낸 거냐면 철이 산화됐을 때. 그래서 붉은색 토양은 철분이 굉장히 풍부한 토양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우기가 좋아요. 작물 자체를 키울 때는 뭐냐면 작물의 자생지가 어딘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고 그 자생지 여건에 맞게끔 조건을 보강해 주는 게 지금 공생농법에서 제시된 레시피 플러스 식물의 자생지를 꼭 돌아봐라.
입니다. 이건 좀 자생지에 그러면 그 암석에 예,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칼리인지 이런 것들. 아주 좋죠. 아주 좋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럽의 이 그쪽 지역은 거의 다가 다 기본적으로 알칼리 지역이니까 다른 지역이 거의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큰 상관없어요. 거기들 보면 뭐냐면 대리석들 다 돌 다 세워놓고 이러잖아요. 다 석회암질을 하고 걔들이 그 수로 같은 거 쌓고 이러죠. 다 네. 깨갖고 시멘트 만들고 다 석회암. 로마 다 석회암의 돌로 이루어진 문명이걸랑요. 그럼 유럽 대륙은 전체가 뭐 알칼리라고 봐도 거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시아 쪽은 뭐 또 나눠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미국하고 우리 쪽은 뭐냐면 주로 화강암이 모함인 것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동 다 달라요. 그래서 구글어스를 이렇게 딱 구글어스라고 해서 지구 보는 거 있죠. 그걸 쫙 당겨서 이렇게 쫙 접근해서 들어가다 보면 사람 피부색하고 땅색하고 완벽하게 똑같대요. 홍인이 사는 지역의 중동 지역을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구글어스를 딱 접근했다가 딱 보면 그 사람들의 피부색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딱 나와요. 유럽을 딱 위에서 딱 접근하다 보면 왜 백인이 나왔는지, 그 피부색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검은지 구글어스를 갖고 딱 때리면 아프리카 사람의 피부색과 땅색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대륙별로 큰 특성들은 있는데 미국하고 우리 쪽은 황인인 이 지역은 주로 마사가 중심인 나라.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그러면 아까 사과가 유럽